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대중 반도체 제재 지속한다. 기업들 손해도 불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중 반도체 제재를 계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조금 더 높일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기업들의 손해까지 불사한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조처를 발표가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강성 발언이라 그 의의가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조처를 유보해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이것을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반도체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대중반도체 제재 지속한다. 기업들 손해도 불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27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의 수출 통제로 기업들이 수익에 타격을 입을 것이나 이는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딕션을 한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수출 통제로 기업들이 수익에 타격을 입을 것이나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이것을 보면 뭐냐면 이번 통제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이 수익에 타격을 입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 기업들의 수익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쩐다? 이 일을 계속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머드 장관은 이날 한 포럼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범위가 넓지는 않겠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제한으로 미국의 관련 기업의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밝힌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미 정부의 속도 조절 요구한 미국 반도체 협회입니다. 지금 러먼도 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에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의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금 더 낮춰져 보지 않을까라고 이걸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미국과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고 중국을 지나치게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은 당연히 견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기업들이 지금 반대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강도 높게 제재를 가할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었기 때문이죠. 공화당이었었다면 더 큰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를 하지 않고 민주당을 더 지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발등을 찍은 것이죠. SIA는 바이든 정부에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SIA는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인텔, IBM, 퀄컴, 엔비디아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중국이 사들인 반도체 물량은 1,8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전세계 반도체 거래량인 5,550억 달러의 3분의 1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전체 반도체의 33%가 중국에서 소화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전자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SIA, 말하자면 반도체협회가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얻을 수 없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좀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속도 조절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단칼에 거절한 미국 정부입니다. 러머드 장관은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기업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정한 지점을 찾으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겁니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너희 기업들에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너희들이 손해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바이든 정부는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할까?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선이 왜 중요하냐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번 선거에 나온다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1대1로 붙게 되면 누가 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냐? 그리고 지금 유권자들의 성향이 어쩌냐? 그것이 중요한데 지금 유권자들은 중국 때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너무 많은 지금 자기 자리들을 빼앗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의 국민들이 보수적으로 변해 있고 현재 공화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의 80%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때리기를 더 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원래는 디커플링을 하려고 했다가 디리스킹으로 지금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강도가 당연히 떨어지는데 그러면 어느 한 분야라도 죽도록 패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 부분. 그것은 바로 산업의 쌀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 최종안의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처 최종안이 발표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되었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장비 및 소재의 수출 통제.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18나노 이하의 D램, 그리고 128단의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재 및 장비는 안 돼. 가입표 이렇게 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력 통제입니다. 미국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자가 중국 반도체 회사에게 근무를 통제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KL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지금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리고 기술 지원도 해줬는데 기술 지원을 하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게 된 거죠. 기술 못 받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특별히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나 18나노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의 공급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철수를 시켜버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AI 반도체의 수출 통제입니다. 엔비디아의 A100, 그리고 H100, 그리고 AMD의 MI250이 수출 통제 대상에 걸렸죠. 지금 이 수출 통제 대상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800과 H800을 대체품으로 중국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 A800과 H800이 이번에 수출 통제의 최종본에 속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AI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그 GPU, 최신 GPU가 나오게 되면 이것까지 막는 방법을 어떻게 고려해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양자 컴퓨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보는 것은 칩스법으로 통한 통제입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에서 28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 및 투자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는 것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합류. 일본은 45나노 수준으로, 그리고 네덜란드 ASML은 이멀전 방식의 노광 장비 세 종류 가운데
두 종류의 공급이 중단이 되었고 ASML의 EUV 노광 장비 중국 공급 중단이 공식적으로 명문화됐습니다. 그래서 EUV 노광 장비는 이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머전 방식 세 종류가 있는데 A, B, C라고 그러면 A, B는 안 되고 C는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 C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앞에서 얘기해 드렸었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의 허들 자체를 지금 40나노급으로 올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화 되는지 이게 중요하죠. 이게 현실화가 되면 일본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통제가 이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은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을 했고 기존 조처를 포함한 더욱더 포함한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무부의 이번 최종 안에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을 적용을 해서 미국이 아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사용을 했으면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렇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미국산 장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면 미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그곳에 수출하게 된다.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해도 중국으로 공급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는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은 뭐 뒤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의 선두주자이죠. HBM이 요즘 새로 뜨고 있고 DDR5, DDR4 그리고 256단의 낸드 플래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못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것은 미국의 대중제재의 목적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군사적인 전용이 가능한 기술을 제한하는 것. 최근 미국이 말하는 디리스킹을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미국과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전략을 바꿨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큰 배경은 유럽을 이 미국의 제재에 끼워 넣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이 필요성을 알고 끼어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건 안 되고 첨단 분야에서만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미국도 오케이 우리 그거 들어주겠어. 그러나 우리 뜻에 동참해 주길 바래 라고 하면서 이 분야는 우리들은 집중적으로 두드럽게 펼 거야. 너희들 다 알아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너희들도 인정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미국의 디리스킹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의 핀셋 규제. 이는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중점 사업과 겹치고 있습니다. 자, 디리스킹을 하면서 첨단 산업을 제재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반도체 통신 장비, 그리고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바이오, 여기에 통신 장비 이런 게 들어가야죠. 자, 보면 중국 제조 10대 중점 사업을 보면 차세대 정보기술이라고 나왔죠. 정보기술이라는 건 뭔가요? 통신이죠. 통신정보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리고 고도의 디지털 제어 및 공장기계, 로봇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보통신에서는 반도체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로봇도 지금 통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항공 우주 설비, 해양 엔지니어링 고기능 선박, 선진 철도 건설,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차량, 전력 설비, 농업기계, 신재료, 바이오, 그리고 고성능 의료기기. 딱 보면 지금 디리스킹하고 거의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 너희들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디리스킹의 배경, 중국 통제를 배제한 자유스러운 경제 활동입니다. 최근 중국은 공동 보유를 주창하면서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방첩법을 변화시키면서 어떤 걸 잘못 물어봐도 이거 방첩법 때문에 감옥에 끌려갈 수 있는 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너희들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그거 절대 안 돼.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장관이 가고 이번에 러먼드 장관도 지금 중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러먼드 장관이 지금 중국에 가기 전에 딱 이것을 발표했잖아요. 반도체 통제 우리 절대 풀어줄 생각 없고 이것은 지금 기업들이 이거 고통 감내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을 선언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 너희들한테 통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없어. 지금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중국이 뒤에서 웃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뒤에서 웃고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너희가 우리를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서로 나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한번 단도리 치고 단칼에 무 썰듯이 촥 썰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러먼드 장관은 곧 발표할 중국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중국을 억누르려고 하거나 중국이 제품 생산을 필요한 기술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맞죠. 첨단 기술만 배제시키고 싹 덜어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인정해주겠어. 저가로 만드는 거 인정해줘. 그런 것만 너희들이 해먹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녀는 중국이 군사력 증진을 목적으로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첨단 기술에 대한 군사적 그 전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 허용할 생각이 없어라고 단도를 친 것입니다. 결국 큰 그림에서는 첨단 산업만 제외하면 모든 것을 풀어줄 테니 그것만 알아서 해라고 한 것입니다. 러먼드 장관은 지난 25일에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경제 관계를 확대할 것이나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의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먼드 장관은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우리가 중국과 가능한 한 어디에서나 거래하고 이 거래를 장려할 것이나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분야를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코 물러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책 안 바뀝니다. 기대하지도 마세요. 기대하지도 마시고 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 위반자들이 다 이루어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손해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술을 우리 우위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